안녕하세요. 가시TV 연미쌤입니다. 오늘은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 희망자라면 누구나 지원해볼 수 있는 일자리인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 직접 일자리인데다가 최근 정부에서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고 현재 약 3만 명 정도의 아이돌보미를 17만 명까지 늘릴 거라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저 연미쌤이랑은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자격 조건 및 선발 과정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전부터 운영했던 서비스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필요성이 더 높아져가지고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이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으로도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따로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이돌보미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할까요? 아이돌보미의 업무는 서비스 종류별로 나뉘어지는데요. 시간제 서비스, 영아 종일제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무는 시간제 서비스나 영아 종일제 서비스일 텐데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첫 번째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의 가사 역할은 포함되지 않은 기본형과 이 기본형의 범위를 포함해서 아동 관련 세탁물 돌리기, 아동 놀이공간 정리 등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병행하는 종합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다음으로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말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업무는 아니고 육아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경험을 살려서 더 잘할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40, 50대 지원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다면 아동 돌보미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아마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돌보미 급여는 기본 시급 플러스 각종 수당으로 책정됩니다. 아이돌보미 시간당 기본 시급의 경우 매년 최저 시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22년 아동 1인 돌봄 기준 기본 시급은 9,170원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시간제 종합형의 경우 3,170원의 추가 수당이 붙어서 시급이 12,340원이고요. 질병 감염 아동 지원의 경우 기본 시급에 2,750원의 수당이 붙어서 11,920원 그리고 기관 연계 서비스의 경우 6,850원의 수당이 붙어서 16,020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야간, 휴일, 연장 근로수당도 당연히 지급하고 있고 월 소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은 4대 보험도 적용되고 주휴수당도 지급된다고 하네요. 제가 이 아이돌보미 급여를 조사하다가 꽤나 하고 좀 놀란 점은 명절 상여금도 나오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교통비도 지급한다는 점이었는데요. 확실히 정부 직접 일자리이다 보니까 이런 급여 및 수당 체계가 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는 업무나 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원 자격과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라면 누구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지원하면 좋겠죠? 지원 방법은 간단해요.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모집 공고를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동의 집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대하거나 아니면 필수로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원하실 때 꼭 지역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중요한 점은 제가 모집 공고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니까 아동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필수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도 지원 그리고 선발 이후에 양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지만 기존에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원하실 때부터 확실히 큰
메리트가 돼서 경쟁력을 갖추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는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인적성 검사랑 면접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인적성과 면접 심사를 통과하고 아이돌봄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양성교육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을 면제받으실 수 있어요. 양성교육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0시간의 이론 과정과 20시간의 현장 실습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80시간 동안의 이론 과정에서는 아동 돌보미의 직업윤리의 역할 및 자질, 아동의 건강관리,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되고, 현장 실습의 경우에는 활동 중인 아이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서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 실습까지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본격적인 아이 돌보미로서의 돌봄 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합정은행대로 딸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어린이집 말고 또 다른 취업처는 어떤 게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 아이돌봄이라는 이 일자리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연령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또 오히려 육아를 해보셨던 분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일자리인 것 같아서 저도 정보를 찾으면서 되게 빨리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앞으로 정부 차원의 처우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니까 일자리를 찾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이스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